상상을 주도하는 상주시. 민선 8기 제9대 상주시정의 3주년을 기념해서 오늘 강영석 시장님과 함께 우리 상주시의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선 8기 제9대 상주시정이 이제 3년을 넘어섰습니다. 어떠세요? 그간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시장님. 제가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선발 투수로서 마운드에 등판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야구를 빗대가 이야기하면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한 6회 말이나 7회 말 정도가 끝나가는 이런 시점이 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참 무엇을 성과를 이루기는 어렵고 시간은 참 빨리 간다는 그런 생각을 요새 합니다. 그런데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 설정했던 화두가 시대적인 화두이기도 한데, 일자리 창출과 상주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분야에 집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스스로 세웠던 목표였고, 우리 상주시청 전체가 이러한 과정을 풀어나가는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상당한 씨앗을 또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도 지금 이것이 한꺼번에 어떤 형상으로서 완전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여건을 지금 많이 바꿔나가는 일이 상주 전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제 야구로 빗대면은 7회를 지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구에서는 또 솔직히 약속의 8회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약속의 8회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3년간이지만 내가 이거는 정말 꼭 자랑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시장 성과가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농업 경제가 아주 근본인, 기반인 이런 농업 경제 사이에서 다른 분야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이 다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다른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의 기업들의 유치 성과도 또 있었습니다만, 상주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상주가 지금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인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동시에 민선 8기에 시작한 2차 전지 클러스터 58만 평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최근에 중앙정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 확충하는 여러 가지 계기를 지금 만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좀 성과라면 아직 자랑할 단계는 아니지만 네. 이제 성과의 씨가 뿌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의 1조 7천억 원 투자 유치 맞죠? 예. 네, 저도 기사로 많이 접해서 기억이 납니다. 이에 따른 방금 말씀해주신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또 2차 전지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 예. 1조 7천억이라는 투자 유치가 사실은 다른 산업화되어 있는 도시와 비교한다면 많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주가 지금까지 농업 외의 부분에 대한 투자 유치가 거의 없었던 이런 실정에서는 성과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이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기회발전 특구는 사실은 경상북도에 포항, 구미, 상주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포항이나 구미가 산업도시로서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인정을 받고 기반을 형성한다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상주라는 전통적인 농업 도시에서 농업 외의 부분을 적극적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확보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국내 국제 경기 여건상 기회발전 특구에 아직 추가적인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회발전 특구에는 경제 상황만 조금만 더 나아지면은 많은 기업들이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 클러스터도
지금은 2차 전지, 특히 전기 자동차로 대변되는 2차 전지 분야가 일시적인 수요 둔화 이런 걸로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기후 상황이나 우리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2차 전지 분야는 인류가 어떻게든지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그런 핵심적인 분야겠죠. 그러한 산업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준비가 상주에서 되고 있다는 것이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데 지금 한 발 더 깊이 다가가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농업도시에서 또 다른 산업에 씨앗을 뿌렸는데요. 네, 어떤 꽃을 피울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 자원과 또 문화 콘텐츠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으로는 또 어떤 정책들을 펼쳐 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국내 관광이든지 외국 관광이든지 보면 관광지로 대변되는 것들이 기본적인 자연 환경이나 자연 자원 이런 것들이 우수해서 관광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많고, 또한 관광 자원이라는 것이 뭐 인류가 생활하면서 오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경과 기간의 어떤 유물이나 유적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관광 기반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주가 관광 자원을 크게 가졌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 분야에서 대단히 취약한 지역이긴 하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최근에 몇몇 지역에 예를 든다면은 경천섬 일대라든지 이런 분야에 상주만의 색깔 있는 관광 개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서히 변화하기 때문에 무엇이 변화했는지 참 느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격천섬 주변에 정말로 많은 관광 인프라가 지금 개발되었고 끊임없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주가 관광객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상주만의 어떤 색깔 있는 일을 해서 상주에 가야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상주가 창조해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주가 세계 모자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작년에 2회 축제를 했고 금년에 이제 3회 축제를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축제를 하느냐고 논란이 있지만은 곳곳에 보면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행사나 축제들이 많은데 다 비슷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특색 있는 그런 어떤 자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자라는 누구도 축제의 소재로 삼고 있지 않는 그런 분야, 그러면서도 인류 생활과 여러 가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로서 모자를 선택한 것이죠. 이런 것처럼 좀 뚱딴지 같은 짓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남과 다른 일을 함으로써 상주에 사람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상주에 와야지만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독창적인 문화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앞으로 상주가 지향하는 관광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렇게 예. 서서히 또 우리 상주시는 우리 상주시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축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아까 가고 싶은 도시, 또 살고 싶은 도시라고 하셨는데, 살고 싶은 도시, 아무래도 요즘 청년 유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저는 또 이제 나이가 나이치라 육아와 또 교육, 나아가서는 이제 노인 복지까지도 사실 궁금한 면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에 이제 청년 인구 유입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지 상주가 미래도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생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일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온 사람이 일자리 외에 어떤 생활을 여기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주 여건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라는 것들이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발생하는, 기관을 유치해서 발생하는 그런 일자리도 있지만은 청년들이 상주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상주가 기본적으로 생산해내는 자원을 바탕으로 자기의 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소했습니다마는 청년 내일 플러스 센터라는 거 이런 걸 만들어서 청년들의 어떤 자기 사업을 구상하고 실현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외지 청년들이 왔을 때 당장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이런 일처럼 거기에서 더 단계로 나아가면은 이 사람들이 상주에 정착해서 상주 시민으로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은 그다음에 육아와 돌봄에 대해서 또 학교 교육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지역사회가 어떻게 지원하고 이들을 보살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도적인 방법이 상주가 작년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죠. 상주 교육발전특구가 중요하게 추진하는 세 가지 분야가 바로 상주형 돌봄체계 구축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상주형 공교육 지원체계 확립. 상주의 교육 환경들이라는 것이 대도시의 교육 환경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가 교육 환경을 보완하고 지원한다는 것이 대도시 수준의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 학생들이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지역에서 충족 안 되는 부분들을 상주시가 어떻게 제도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지요. 그리고 학교 교육의 다양성이라든지 각 학교들이 원하는 교육 방향에 대해서 상주시가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지원해주는 이런 방법으로서 상주형 공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이끌어가는 기관으로서 우리 시는 이미 미래교육지원센터라는 거점 기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이 일자리 연계형 인력 양성 대책이죠. 사실은 모든 도시들이 투자 유치에 목을 말라 하지만은 투자 기업들이 어떤 지역에 가고 투자를 해도 그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력 충원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대단히 지금 현실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는 2차 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유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의 특성화고등학교, 상산전자고등학교나 상주공업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2차 전지 분야의 인력 양성 대책을 기업과 학교들과 우리 자치단체가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일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상산전자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학교 이름이 경북에너지기술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이 됩니다. 네. 금년에 이미 2차 전지 융합학과라고 해서 일정 부분의 학생들을 모집해서 2차 전지 분야의 교육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시민으로서의 삶의 질이 보장이 되는 공간,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런 일들이 체계적으로 돌아간다면은 앞으로 상주의 청년 유입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원래부터 살고 있는 상주 시민들도 시민으로서의 삶의 질을 보장받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살고 싶은 도시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균형 있는 도시 발전, 그리고 또 편리한 교통망 구축이 또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예, 균형 있는 발전과 편리한 교통망 구축,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시는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시민들 골고루 잘 살고 수 있도록 또 지역적으로도 다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공간에서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균형 발전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주시를 이끌어가는 정책은 각 지역을 어떤 예산 배정이나 이런 걸로 동등하게 해서 균형 발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고 과거처럼 경제가 적극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팽창 정책을 쓰는 것은 곤란하다.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는 설정 인구를 지금보다도 많이 설정해 놓고 상주가 옛날 인구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면은 시대 상황과 다른 방법이 되고 해서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균형 발전은 하되 상주시가 추구하는 도시 발전 전략은 오히려 팽창이나 확산보다는 집중과 압축, 특히 상주 시내 지역은 도시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도시 속으로 시내 중심으로 모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망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대중교통망을 끊임없이 손을 보고 있고 하듯이 또 심지어는 시내버스 승차를 무료로 이제 시작을 했듯이 이러한 내부적으로 교통망 확충과 또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또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부와 연결되는 이러한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철도 문제 이런 부분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상주가 이제 거의 도로교통망은 고속도로망이나 이런 것은 거의 완성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고속도로망은 이미 훌륭하게 완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한 문제가 KTX 문경 상주 김천 단절 구간이 어렵게 예타를 통과하고 기본계획 수립까지 마쳤는데 이 부분이 조기에 좀 더 빨리 건설이 되고 준공이 되어서 상주가 수도권과 다른 지역과 소통하는 방법이 이 고속철도를 통해서 되도록 이렇게 한다면은 시민생활이 편리해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외부와 소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은 유독 이렇게 친근하게 항상 뵐 때마다 우리 작은 아버지처럼 이렇게 친근한데 왜냐하면 상주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뵙거든요. 시장님을요. 혹시 이렇게 시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시장님만의 철학이라는 게 있으실까요? 그 지역을 대표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 조직에 의해 가지고 이 사항을 판단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시장 스스로도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따로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도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확인하고 소리를 듣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업무에 크게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는 시민들과의 접촉을 그런 식으로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소통을 이야기하면은 꼭 마주 앉아서만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현장을 보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 그 자체가 또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야의 지역에 다니는 활동을 소통의 일환이라고 또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삶의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강영섭 시장님. 네. 이제 그러면 끝으로 우리 상주 시민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요새 상황이 여러 가지 참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은 어느 한때도 편한 상황이 없었습니다만은 늘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지 하는 것이 우리 삶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 또 생활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늘 인류가 어떤 도전 속에서 응전을 통해서 해결해 오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왔듯이 우리가 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헤쳐나가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 상호 간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각자가 좀 더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께서 그러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시장인 저를 중심으로 해서 상주시의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 삶을 보살피고 이끌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더운 여름에 힘내시고요. 건강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선 8기 제9대 상주시정의 3주년을 기념해서 오늘 강영석 시장님과 함께 우리 상주시의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남은 기간도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9회 말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로 홈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